네, 오늘은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계신 임명환 경찰관님 모시고 영광스러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찰관님.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서울 도봉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고 있는 경위 임명환입니다. 네, 현재 학교 전담 경찰관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학교 전담 경찰관을 저희가 SPO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영어의 약자인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스쿨 폴리스 오피서라고요. 그거를 이제 직역을 하면 학교 전담, 학교 전문 경찰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상담사는 상담 전문 교육을 이수를 하고 온 일반 상담 전문가고요. 학교 전담 경찰관은 일반 상담학에 대해서는 어떤 초급적인 부분은 이제 기본적인 부분은 알고 있지만 전문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비행과 그 범죄 청소년에 대한 처벌 분야, 또 비행이나 범죄에 대한 처벌, 학교폭력에 대한 어떤 그 조치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경찰관이 좀 전문적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특별히 학교 전담 경찰관은 학폭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폭력의 과정과 결과, 조치까지 그런 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담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일반 모든 범죄에 대한 그 수사, 결국 그런 것들을 경찰이 하는데요. 학교 전담 경찰관은 학생들, 특히 청소년들에 대해서 예방 교육을 하고 그 밖에 이제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이제 학교 폭력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특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SPO 학교 전담 경찰관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2012년도부터 도입된 제도라고 알게 됐는데 혹시 경찰관님께서는 몇 년도부터 이 학교 전담 경찰관을 하셨는지? 경찰 들어온 지는 좀 오래됐는데요. 2000년 초부터 현재까지 한 4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전담 경찰관이 되시기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주로 기억에 남는 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 대통령 경호를 6년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사 파트에서 한 3, 4년 정도, 그리고 초동 조치할 수 있는 1, 2 상황실에서 또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일을 하시고 지금 학교 전담 경찰관을 하신 거군요. 이렇게 여러 에피소드를 듣고 하다 보니까 경찰관님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일근 근무만 하고 있는데요. 9시부터 18시, 저녁 10시 되면 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 7시 정도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전날 112 신고 내용이나 또 여정수사팀에서 수사한 청소년에 대한 사건을 검색을 쫙 해요.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서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 그 다음에 피해자나 가해자를 직접적으로 관리가 들어가야 될 아이들을 따로 이렇게 사건을 구분해 놓은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뭐 우리 그 과계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처리도 하는 역할을 좀 하고요. 보통 오전에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위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잡아놓고 학교에 가서 하거나 우리 여기 청소년 경찰학교에서 하거나 뭐 그런 위주로 이렇게 잡아놓고요. 오후에 아이들 이제 비행 아이들 면담도 하고 저희한테 이제 저희가 우려스러운 아이들 면담도 하고 이렇게 면담 스케줄을 오후에 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서 근무하셨을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나 사건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작년에 그 아버지는 미국인, 어머니는 필리핀인 이제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비행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접촉을 해서 경고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비행의 길로 가서 제가 이제 분리심사원 집어넣었죠. 네. 나와서 또 밥 사주고 이렇게 잘 지내는데 또 비행을 계속 하는 거예요. 또 집어넣고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이제 소년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을 주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정신을 못 차렸는데 기억에 참 많이 남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노력과 정성을 그 학생에게 쏟아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좀 안타까운 길로 가셨던 게 마음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다문화아이는 참 가슴이 아프고요. 나름대로 사랑과 정성도 쏟았고 일정 관계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좋아요. 저 있을 때는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는데 그런데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공간 외에 있을 때는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비행의 방향, 그 방향을 정해서 비행을 계속 해왔던 아이고 그런데 사랑이 쏟은 만큼의 보답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사실은 다들 실망을 하고 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이게 몇 년을 쭉 지속해서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실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크고 또 그런 아이들이 시간은 더 오래 걸리지만 조금만 더 노력해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돌아오리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에 대한 확신도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시면서 비행 청소년들도 많이 볼 텐데 그 청소년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땐 비행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쟤는 나쁜 아이야, 쟤는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친구야 라고 생각을 보통은 하는데 경찰관님이 보시기에 비행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아이들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죠? 많이 들죠. 사실은 비행 청소년, 특히 중학생들이 비행을 많이 저지르고 중학생 남자아이들이 비행률이 제일 높은데요. 그 아이 때는 그 아이들이 가장 잘하고 또 가장 하고 싶은 거를 하는데 사회가 쟤는 일탈한 거야, 잘못된 거야 라고 낙인을 찍은 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 나무를 탁 잘라 놓은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그 나무 같아요. 그래서 걔들을 이렇게 잘 만져주고 관리해주고 잘 조각해주면 예술 작품도 되기도 하고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을 보는 습관이 생겼고 또 그렇게 어른들이 봐준다면 이제 조금 더 아이들이 자유롭게 또 이렇게 이제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을 위하는 마음이 너무 잘 느껴져서 너무 좋은데 하지만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하자면 어렸을 때부터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SNS와 관련된 청소년 범죄, 사이버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이버 범죄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본 게 있어요. 근데 5년 동안 경찰청 전체 자료를 보니까 5년 전에 비해서 39% 정도 사이버 범죄 건수가 그만큼 상승을 했고 또 거의 매년 상승률이 거의 30% 육박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이버 범죄가 긴밀하게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청소년에 대한 사이버 범죄 증가율이 확 높아졌어요. 코로나 하다 보니까 이제 비대면으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사이버 범죄도 마찬가지지만 또 마약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상반기에 강남 그 마약 그 사건 때문에 경찰청에서 좀 직접적이고 이제 열심히 하자 이런 추세로 저희 경찰에서는 시작을 했는데요. 상반기 때 그때 자료를 이렇게 검토를 쭉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마약을 하는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고 최근에 굉장히 높아졌어요. 사실 잘못 알고 오남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그거를 좋아해서 찾는 경우도 있어요. 네, 저도 이제 뉴스에서 몇 번 봤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증가도 계속해서 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은데 이러한 범죄에 대한 대안책으로 혹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청소년들의 범죄를 이렇게 살펴보면 보통 청소년이 범죄를 하는 그 비율보다 한 번 했던 청소년이 재범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이나 소년보호시설에서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조금 시설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비행 청소년들은 방향을 모르고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있는 기간 동안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주고 요 설정된 방향을 잘 지원해주면 아이들이 나왔을 때 그 방향을 계속 유지해가기 때문에 비행이 안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는 사실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 아이들의 수용시설, 그러니까 보호시설, 격리시설에 많은 투자를 좀 해야 되고 또 이런 게 잘 이루어지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비행 아이들을 정말로 나쁜 아이들로 볼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의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잘 관리해주고 또 끝까지 믿어주고 또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이들 끝까지 좀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달라. 편견을 좀 갖지 말아 달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범죄와는 별개로 오히려 경찰관님께 기억에 많이 남는 긍정적인 청소년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렇습니다. 비행 청소년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아이들과 깊은 교류를 갖는 기간이 또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근데 저희 경찰서에서 이제 정책자문단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학교 폭력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어떻게 경찰관이 시책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면 좋은지를 조언해주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하고 또 밖에 이제 외부에 홍보도 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 아이들 너무 이쁩니다. 뭐라 해야 될까? 다른 비행 청소년들보다는 순수한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맞아요. 너무 이뻐요. 네. 그럴 것 같아요. 혹시 경찰관님의 MBTI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그 영문 약자는 잘 모르겠는데요. ESFJ? 네. 사교적인 외교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E라고 하시면 되게 외향적이신 거잖아요. 네. 그런 외향적인 경찰관님의 성격이나 성향이 이런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많은 도움이 되나요? 되죠. 근데 사실 학교 전담 경찰관이 아이들 만나는 기만 할 것 같지만 사실은 학부모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 성격 자체가 만나서 얘기해서 오해를 풀고 이런 과정이 많은데요. 또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이렇게 그 절차 전체를 설명해 줘야 될 때도 있는데 이 성격이 외향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음을 열지 않는 아이들 또 한쪽 편향된 시각을 가진 부모님들하고 대화할 때 여러 가지 제스처도 쓰고 또 그 이제 취임새도 좀 많이 넣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감대 형성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찰관님 혹시 영화나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드라마보다 영화 좋죠. 영화 뭐 어떤 영화? 영화는 액션. 액션. 마동석. 범죄도시. 그렇습니다. 범죄도시 지금까지 나온 시리즈를 다 보신 건가요? 다 봤죠. 네. 저도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저도 영화관에서 다 봤고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제 범죄도시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마동석이잖아요. 그럼 실제 현장에서도 마동석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형사님이 있으신지 그 마동석 역할 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 슈퍼 히어로의 역할이고 또 관객들이 그 역할을 보면서 범죄자를 한 방에 제압함으로써 그 보는 사람들이
시원하다, 맞아요. 짜릿하다 이런 느낌을 받도록 이렇게 연출된 거고요. 실제로 경찰관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법 절차 준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아, 그쵸. 그 영화 중간에 보면 막 CCTV 가리고 네. 이렇게 하는 장면들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영화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과장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방금 영화 말씀해 주시니까 갑자기 더글로리가 생각이 났는데 혹시 더글로리 보셨나요? 아, 봤죠. 그러면 그런 더글로리 같은 학교폭력 관련 영화나 드라마가 거의 이렇게 일상생활 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드라마, 그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나온 시점과 그 이후, 나오기 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면요. 학교 내에서의 반응, 그 다음에 사회 주변, 제 주변에 있는 사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 그 다음에 이제 학폭 가해자, 피해자의 반응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자체는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준다. 동의합니다. 근데 이런 드는 생각이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보여주고 예능에서도 요즘 범죄에 관련된 예능도 많아지고 맞습니다. 있는데 그런 데서 너무 구체적으로 상황을 보여주다 보니까 모방 범죄에 대한 걱정도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범행의 구체적인 범행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따라하기도 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다른 비행, 유사한 비행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중에 범행은 아니지만 자살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 예를 들어 이제 사회적인 어떤 충격이 전해지면 아이들 중에는 이런 사회에서 내가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해서 비슷하게 자살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고 주변에서도 봤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드라마를 만들 때 조금 주의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또 있습니다. 짜잔! 제가 마지막 하이라이트 코너를 가져왔는데요. 이름은 바로 청소년 파수꾼에게 묻다입니다. 네, 청소년 친구들이 경찰관님의 어떤 점이 궁금했는지 한번 이제 질문을 이렇게 넣어주었는데요. 네, 그럼 저희 코너 이름을 한번 다 같이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청소년 파수꾼에게 묻다. 묻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을 여기서 한 가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질문이 되게 좋습니다. 그 중에 이게 좀 특이하네요. 이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보통 총은 어디 브랜드 총을 구매하시나요? 라는 청소년의 질문이었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깐 네. 예. 총을 이제 사실 경찰청에서 일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매를 하는 건 아닌데요. 경찰은 38 권총, 우리 아이들은 38 리볼버 권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요거는 스미스 웨슨사 미국 총이고요. 쓰고 있고요. 밑에 하나 더 있는데. 네, 하나 더 있네요. 네. 월급은 얼마 받나요? 체력도 괜찮으신 건지. 네. 제가 25년 정도 했는데요. 네. 기본급이 있고 이제 수당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은 한 300만 원 정도 되고 수당을 합하면 한 400만 원 정도. 매달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 정도 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궁금한 점을 적어왔는데 학교 전담 경찰관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가치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질문이 날카로워요.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 사실 외형적으로 보면 이제 외부에서 학교 전담 경찰관을 바라보는 시선은 학교만 다니면서 얘기만 하고 상담만 하는 일이네라고를 얘기를 하는데 그 안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외형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등교할 때 등교맞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품도 나눠주고 아이들 안아주고 도닥여 주기도 하고 하교할 때도 또 아이들 찾아가서 또 경고도 하고 그런 일도 하기도 하고요.
또 행사 때마다 행사를 만들기도 하고 또 선도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 교육하는 거, 학교 찾아가서 교육하는 거. 외형적으로 보면 업무적인 부분에서 되게 일이 많고요. 그래서 그 일들을 능숙하게 잘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아이들에 대한 관계성과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에 대한 명확한 자기 나름대로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비행 청소년이 보통 청소년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이렇게 변할 때 당신의 영향입니다라고 할 때 정말 무한한 그 보람과 아이들에 대한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직접 눈으로 보면 정말 많은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모든 코너가 지금 마무리되었는데요. 오늘 인터뷰 괜찮으셨나요? 아우, 너무 좋았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네. 힘드시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됐는데 힘드시진 않으셨는지. 카메라 몇 대 있고 지켜보는 사람 많은 게 사실 좀 부담스러웠고요. 근데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데 카메라 많아서 부담스러웠어요. 네. 근데 너무 완전 유창하고 자연스럽게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더 긴장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아쉽지만 오늘 많은 것을 알려주신 덕분에 모든 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청소년들에게 이것만은 꼭 말하고 싶다. 한 말씀 부탁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비행 청소년들은 보통 가정 형편이 좀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정 형편이 안 좋다고 여건이 안 좋다고 비행하면 안 돼. 똑바로 해. 똑바로 일침이었네요.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진짜 진심이 느껴지는 경찰관님의 한마디였고 학생들이 이걸 꼭 기억해서 명심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 자체가 그 비행한 아이들, 범죄한 이제 사람을 이제 체포를 하죠. 그런 다음에 수사 조사를 하고 심한 결국은 구속까지 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이라는 이 이미지 자체, 말 단어 자체에서 벌써 거부감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친절한 경찰 혹은 그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그 명제랑 그 단어랑 경찰이라는 단어는 결코 어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나 학교 전담 경찰관은 그 사실 목표가 그렇습니다. 목표가 고민 있을 때 바로바로 형 난데 혹은 쌤 난데 전데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라는 고민을 바로바로 해주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런 고민이 왔을 때 전심을 다해서 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너 고민을 해결해 줄게 그런 마음을 우리 학교 전담경찰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해 줘도 좋고요. 또 필요하다면 또 밥 사달라고 해도 우리 밥 사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 없으니까 연락하셔도 됩니다. 네, 일상 속 언제 어디서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임명환 경찰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임명한 경찰관님과 함께 청소년들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선도해 주시는 영웅들도 있다는 점 여러분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러한 일상 속 영웅들의 빛나는 순간들을 저희 분솔과 함께 기억해요. 안녕! 안녕.